자, 오늘 세 꼭지 할 거고요. 세 꼭지 전에 자, 라시반. 자, 라시반 이미 덕현이가 예전에 직접 팬티를 입은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형철이가 들고 있는 거 레알 마드리드. 네. 그다음에 덕현이가 들고 있는 건 바르셀로나. 바르사. 그다음에 토트넘. 토트넘. 요 안에 이제 3종 구성인데 할인 쿠폰 적용이 됩니다. 할인 코드 적용이 되고요. 결제창에 할인 코드가 있는데 할인 코드는 깍쟁이에요. 깍쟁. 깍쟁. GGAKJJ AENG. 자, 여기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사타구니 이거 실리콘 밴드. 그래서 땀으로 인한 게 이제 훨씬 더 좀 찝찝하고 이런 게 금방 날아간다. 근데 이거 물 뿌리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바르셀로나 이제 속옷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디에 좀 물이 많이 묻냐? 여기거든요.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합니다. 여기 좀 거기다 그렇게 안 하고 네네.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예.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얼굴에 네, 물이. 네, 네. 이거. 문양이 어! 나오네. 이거 자,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음. 보이시죠? 기술 자체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수분 습기를 빠르게 날릴 수 있게 요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운동할 때 진짜 좋거든요. 체감상 어떤 클럽이 가장 좋나요? 뭔가 좀 레알이 잘 마르는 느낌? 체감상 레알이 뭔가 더 잘 레알이 좀 맞아요. 잘 마르는 느낌? 여러분 단지 체감일 뿐입니다. 네. 요거 지금 이스타TV 구독자 특가 할인 코드가 있는 거니까 구매하시면 10% 할인됩니다. 자, 오늘 총 3개 꼭지 3개 꼭지를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첫 번째 꼭지 프리미어리그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라리가랑 세리아는 아직 한 라운드씩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는 끝이 났어요. 네. 근데 분데스리가에서는 마지막 라운드에 사고 아닌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데스리가 2부에서도 사고 아닌 사고가 났어요. 네네네. 분데스리가 얘기는 아침에 이미 환희 형이랑 저랑 영상 촬영을 끝냈습니다. 영상 촬영을 끝내서 그 영상은 이따가 저녁에 편집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라이브 동안에는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유럽 대항전, 승격, 잔류 모두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챔스 진출은 맨유가 첼시를 잡으면서 그때 끝났었죠. 그렇죠. 근데 순위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 뉴캐슬을 오히려 맨유가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전에 이제 뉴캐슬이 정말 의외라면 의외인데 요즘에 첼시가 사실 너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뉴캐슬이 순위로 봤을 때 첼시 원정에서도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뉴캐슬이 1대1 그리고 맨유가 2대1 플럼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리그컵 결승에서도 사실 맨유와 뉴캐슬은 이 경쟁 구도가 있었는데 리그 순위에서도 맨유가 3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테나 감독이 올 시즌 꽤 잘했다라는 걸 설명할 때 리그 순위 3위 이것만으로도 저는 설명되는 게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리그 3위에다가 컵 하나 이미 땄고 컵 FA 하나 컵 남아 결승. 있고 네. 그러면 사실 뭐 맨유는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낸 거죠. 아주 성공적인 네. 시즌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사실 이제 감독부임 첫 해라 어느 정도 성적까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예상을 좀 했는데 맨유 팬들이 어느 정도로 기대했을까? 저는 어쨌든 저는 그 성적도 성적인데 팀 철학이 좀 생겼길 아마 그렇지. 원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랑닉도 소유샤르도 네. 사실 그 감독 있는 동안에 지난 시즌 맨유가 가장 좀 아쉬웠거든요. 어쨌든 제 생각에 아마 팬들의 목적은 일단 당장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 뉴캐슬의 어떤 이변이 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맨유가 3위라는 성적으로 우리 뉴캐슬을 넘어서는 결과까지 만든 부분을 봤을 네. 때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전 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뭐 이 정도면 난 대박 친 거라고 봅니다. 아주 그렇죠. 잘했죠. 네. 네. 그리고 이 성적에 있어서 레시포드가 중반기 때 괴물 같은 활약을 하지 엄청 잘했지 않았다면 중간에. 아마 순위가 조금 떨어졌을 수 있어요. 네. 전 레시포드가 진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카세미로 같은 자원들도 사실 그렇지. 뭐 좋은 역할 많이 했죠. 퇴장도 한번 이제 당하고. 지금 두 번 당했어. 두 번이에요. 나 카세미로 그런 식으로 퇴장당하는 거 처음 봤어. 원래 레알에서는 절대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퇴장은 안 당했는데. 그렇습니다. 왜 레시포드의 활약이 저는 그래서 제일 크지 않았나? 네. 브루노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분 이제 시즌 정산 컨텐츠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뚝쭉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산 컨텐츠를 방향성을 조금 나눠서 우리가 분석적으로 랭크를 정해보는 이렇게 진행하는 컨텐츠가 있을 것이고 토크 스타일로 주원 형이 들어가서 하는 정산 컨텐츠는 또 약간 다른 종류로 진행이 될 테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쭉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챔스 진출한 4개 팀을 이번 라운드 성적만 체크를 해보면 맨시티는 로테를 많이 돌려서 브렌트포드한테 졌어요. 브렌트포드한테 이제 더블 당했죠. 그렇죠. 네. 의외라면 의외죠. 근데 브랜트포드가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고춧가루 많이 뿌리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음. 로테도 많이 돌렸고. 근데 그런 거 있다. 로테를 안 돌렸는데 만약에 저렇게 치면 중요한 컵대회 결승이 2개 남았는데 괜히 기분 안 좋잖아. 지금 맞아. 보니까 선수들을 워낙에 많이 바꿔서 네. 그냥 이 경기는 알아서 마무리하자. 사실 좀 다른 팀이라고 봐야 네. 돼요. 게다가- 브렌트포드 전에 나왔었던 맨시티 선수들.
그 중에 또 브라이튼전도 뛰었기 때문에 그치.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었지 네. 않았을까. 그래서 이 경기는 그렇고 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오피셜이 뜨면 따로 영상을 하나 찍겠지만 이제 자카가 팀을 떠나는 게 이제 확정적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 울 빠이빠이로 것 같더라고요. 약간. 멀티골도 넣고 그래서 5대0을 크게 이겼어요. 그래서 네. 좋은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유는 2대1로 승리했고 첼시 뉴캐슬은 1대1로 무승부를 했다. 요게 이제 챔스권이고 자 이제 유로파입니다. 네. 유로파의 경우는 일단 FA컵 결승팀 중에 한 팀이 맨시티 맨유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내려와요. 그렇죠. 이미 두 팀이 리그 순위로 네. 챔피언스리그에 갔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유로파권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그 6위까지 이제 유로파까지 맞아요. 확대가 됐고 그래서 5위 리버풀, 6위 브라이튼. 음. 네, 리버풀은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무려 4대4. 야 그거 뭐냐? 네. 야 난 느낌상 이거 야 이대로 가다가 한 6대0 나오겠는데 그 느낌이었어. 아유 근데 진짜 이게 차라리 다행인 게 전 아직도 리그 최종전 하면 그 스토크 원정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스토크 원정 스티븐 제라드의 마지막 리버풀 경기였는데 네네. 1대5로 졌나 그래요. 1대6인가 그래. 마지막 엔딩 경기였는데. 그니까요. 좀. 아 너무 좀 찜찜한 그런 마무리가 좀 나 있었죠. 그거 볼 때 그런 느낌이었어. 뭐요? 뱅거 1000번째 경기인데. 그 첼시가 6대0 진 거. 그거 진짜 개빡쳤었거든. 네. 안 그래도 그때 무리뉴랑 넥타이 잡고 싸워가지고 좀 짜증났었는데. 그때 근데 이거 그랬죠.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구단에서 파는 레트로. 네, 이게 예전에 이안 러시 뛰었을 이거 때 유니폼. 예쁘다. 아니, 시즌은 러시 다음인가 그럴 텐데 되게 이쁜 옷이어서. 네, 이거 괜찮네요. 그럼 오랜만에. 이거는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게 그게 없는 아니에요. 거예요? 구단 자체 제작. 그냥 자체 네. 제작이구나. 오피셜은 맞습니다. 네, 그 오피셜 구단 맞아요. 오피셜인데 그때 당시 뛰었던 유니폼은 아닌데 그죠. 레트로 복각해서 네. 만든 옷이구나. K리그 구단들도 그런 게 있죠. 있죠. 복각한 거. 전북도 있어요. 서머 어, 티셔츠라고 어. 해가지고 막 옛날에 05 시즌에 리복 그 하얀색, 초록색 그 줄무늬 이런 네. 거 레트로로 해서 내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자체 제작이니까 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구단 거죠. 오피셜이라고 보면 네, 되지. 이거 입고 이제 나오는 오늘 영상들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뭐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언제든 찍을 게 또 있고요. 어쨌든. 리버풀 이 경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고별전 치르는 선수들 출전하는 거에만 그쵸. 의의를 둔 경기라고 좀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성과적으로는 다 끝났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네. 우리가 뭐 구단 성과 그다음에 정산을 하겠지만 리버풀은 안 좋았던 타이밍을 마지막에 많이 올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부진이 길어지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따내지 못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은 유로파리그 진출 UEFA 대회 처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값진 결과죠. 결과적으로는 포터보다는 데제르비가 더 좋은 성적을. 네. 포터였으면 아마 한 번은 위기가 왔을 그렇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브라이튼이 포터도 그 전에 아무리 이변을 연출한다 해도 중반기 때 막 갑자기 6경기 무승, 뭐 8경기 무승 이런 거 빠졌을 때가 항상 있었거든요. 네. 후반기에 좀 힘 딸리는 것도 그렇지. 있었고. 맞아요. 데제르비가 그래도 결과를 잘 관리하지 않았나. 네. 그거를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이 웨스트햄이랑 이 피오렌티나가 컨퍼런스 결승이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웨스트햄이 우승하면 이 팀이 유로파를 가요. 유로파 그렇죠. 조별리그 단계 조별리그로 가요. 바로 어. 본선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런던 팀 중에 UEFA 대회 나간 팀이 아직까지 아스날밖에 없어요. 의외로 이번에 런던 팀이 그러네. 다들 좀 부진했지. 첼시 별로였고 토트넘 못 가고. 아무래도 좀 부진했는데 웨스트햄이 이제 만약에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웨스트햄까지 런던 팀 두 팀이 이제 UEFA 대회 나가는 상황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컨퍼런스 리그는 한 팀이 나가는데 빌라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컨퍼런스 리그는 리그컵 우승팀에게 주어지는데 그쵸. 리그컵을 이미 컨퍼런스 진출권을 최소 확보했던 맨유가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리그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빌라가 확정을 지었고 에메리의 유로파가 아닌 에메리의 컨퍼런스는 어떨까? 어쨌든 유로파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우승한다고 봐. 우승한다고 봐. UEFA 가능성이 유로파 있어요. 컨퍼런스 그럼, 아니야. 우승해. 네. 이 빌라랑 토트넘이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어요. 만약에 토트넘이 컨퍼런스에 나가려면 토트넘이 이긴 다음에 빌라가 미끄러지길 바랬어야 되는데 토트넘은 리즈를 잡았습니다. 근데 빌라도 브라이튼을 잡으면서 빌라가 나가게 됐죠. 그렇죠. 에메리가 뉴캐슬도 후반기 때 잡았고 브라이튼 상대로는 더블입니다. 그렇지. 네, 그 전반기 때 브라이튼전도 이제 에메리 감독이 지휘를 해서 이겼거든요. 데제르비 있었을 때 그런 거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이번 시즌 유독 이변을 연출했던 저 순위의 수직 상승을 이뤘던 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빌라가 뭔가 더 스케일이 달랐던 것 제일 같아요. 드라마틱하죠. 어떻게 보면. 리그 최고의 감독을 이번 시즌에 뽑으라 그러면 당연히 펩이 뽑힐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아르테타라고 보고 에디아우도 있고 하우도 있고 네. 테나 아르테타 그 다음에 에디아우는 나는 약간 취향에 갈린다고 봐. 맨유도 맨유 팬들이 아르테타보다 테나가 잘했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유가 있다. 근데 아스날 팬들이 아니야 아르테타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이유가 있다. 뉴캐슬 팬들이 지랄마 에디아우야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근데 거기에 못지않은 감독들이
데제르비나 빌라의 에메리도 거기에 견주어도 충분히 손색이 훌륭한 없어요. 손색이 없다. 그렇죠. 그런 감독들이었다고 봐요. 이제 에메리는 뭐 프리미어리그 악몽도 떨쳤고 어. 유독 이제 맨유한테 강한 어떤 그 기록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아마 앞으로도 에메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굵직한 존재감을 다음 시즌에 더 내지 않을까. 난 요즘에 그 에메리의 빌라 떠오르는 팀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맞붙었던 사우디. 사우디? 극단적인 라인으로 올려가지고 얘네랑 경기하죠. 옵사가 네. 어마무지하게 나옵니다. 진짜 촘촘하게 수비를 해요. 그러니까. 밍스랑 콘사 센터백 조합이 네. 이전엔 되게 실수가 많았는데 에메리 오면서 그래도 조금 안정을 좀 되게 찾았고. 불안했거든. 원래는 나올 그랬어요. 때마다. 그래. 근데 에메리가 그걸 잡아주는 것도 능력이고 아마 이제 에메리 감독은 뭐 UEFA 대회까지 병행을 하면서 더 많은 선수층의 강화를 원할 텐데 빌라도 돈이 진짜 많거든요. 그쵸, 빌라 돈 있죠. 이번에 분명 이적 자금 많이 투자해서 네. 또 선수들 영입에 활발하게 나서지 않을까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유럽 대항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여기가 진짜 이제 골 때리는 데입니다. 잔류. 잔류는 역시 에버튼이야. 에버튼이 잔류를 했습니다. 역시 PL 출범 이후에 또 네. 떨어진 적이 없는 그 네. 팀에서 에버튼이 밀려나갈 뻔하다가 1부 리그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이 참여한 팀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근데 에버튼이 0대 0인 상황은 레스터가 웨스트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레스터가 잔류하고 에버튼이 날아가는 그림이었어요. 사실 리즈는 이미 진작에 날아갔어요. 토트넘이 앞서고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리고 그렇죠, 원래 그렇죠. 상황도 제일 안 어려웠지. 좋았고 이게 빅샘이 계속 절레 흔들더라고. 네. 근데 두쿠레가 원더골을 넣으면서 에버튼이 1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레스터가 아무리 크게 이긴다 하더라도 레스터는 승점으로 에버튼을 앞설 수 없었기 때문에 에버튼이 잔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에버튼이 이대로 끝나게 됐습니다. 에버튼 정말 만약에 강등이었다. 새 구장을 2부 리그에서 그치 구디슨 네, 맞아요. 와. 신구장을 그리고 골 때리잖아. 아마 선수들이 계약 기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이탈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 에버튼은 진짜 큰이기였는데 네. 역시 이제 프리미어리그 또 1부 리그에 오래 살아남은 팀의 어떤 자존심을 보여줬다. 또 션다이치가 어떻게든 살려놨어요. 맞아요. 네. 원래 이 오래 살아남은 분야의 투탑이 에버튼이랑 아스날이거든요. 근데 아스날은 사실 강등이랑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질 텐데 에버튼이 최근에 좀 위기가 계속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참 에버튼도 이 잔류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죠. 왜냐면 원래 에버튼은 약간 지금의 이제 뭐 UEFA 대회에 좀 경쟁을 하는 팀들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던 팀이고 항상 그 성적을 유지했는데 중상위권. 그치 맞아요. 유럽 대항전은 항상 노렸어야 되는 그런 맞아요. 위치에 있었으니까 요즘 두 시즌 썬더는 생존왕 시절에 썬더랜드 보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아니, 그러면 안 위건, 돼요. 위건 위건이래요. 그런 데처럼. 근데 이러면 그러면 안 안 돼요. 되죠. 진짜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은 사실 이번 시즌 최악의 감독이 누구였냐? 램파드입니다. 네. 램파드 첼시랑 에버튼 두 블루 팀을 거의 나락으로 보냈어요. 아, 좀 심하죠. 심해요. 이거 윌슨밖에 램파드는 못했어요, 한번 요즘에.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성적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또 뉴캐슬의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요. 아니 4위로 내려오게 그건 그러네. 네. 근데 본머스전 승리가 최근 20몇 경기에서 유일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램파드는 왜 데려왔을까 첼시도. 에버튼은 이래서 순위가 낮았구나. 나는 여기 그 첼시가 램파드에게 제안했을 때 램파드는 그걸 당연히 잡았을 거라고 봐. 그게 이상한 건 아니야. 근데 무슨 생각으로 램파드에게 제안했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팀의 기강을 다시 잡기 위해서 잡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 에버튼 때 램파드 보면 제안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지난 시즌 마지막에 살렸잖아요. 램파드가 어쨌든 에버튼 잔류를 이끌었잖아. 그건 그렇지. 후반기 그래서 때. 그런 건가? 근데 이제 그거 이후에 올 시즌 초반 스타트 자체가 너무 안 좋았죠. 이해관계가 맞았을 것 같아요. 램파드도 아마 자기가 다시 첼시를 잡고 네. 에버튼에서 안 좋았던 걸 반등해서 아, 내 감독 커리어도 다시 지금 올라가 보자. 램파드도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고 구단도 일단 빠르게 램파드가 접근을 해오니까 그래 하면서 같이 받아준 게 아닌가. 왜냐면 형철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다음 시즌에 감독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기에 첼시에 솔직히 누가 정식 감독으로 부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은데 그럼 구단 입장에서는 누구 데려오지? 임시 감독? 누구? 대행 체제로 가야 되나? 누구로 가야 되나? 했는데 이제 램파드랑 딱 그 시기가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느낌이 이 정도면은 약간 그 계보가 박거나 이병근 그다음에 램파드 약간 이런 리얼블루의 계보가 아닌가 지금. 수원 램파드? 그런 느낌이에요. 마음이 아픈 수원의 리얼블루. 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네, 근데 그 정도로 램파드가 안 좋았다. 그쵸. 리얼블루의 계보가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버튼은 어쨌든 자유한게 된 건 정말 다행이고 희비가 교차된 사실 하프타임 때까지만 해도 레스터가 17이었거든요. 근데 레스터 시티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험이 있던 동아의 팀 레스터가 강등을 당했고 그러니까 15년에 우승하고 16년에 우승이구나. 2015년 1월 16일 했으니까 7년 만에 강등을 당하게 된 거죠. 에버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시즌 어쨌든 순위가 내려가는 데 있어서 램파드 책임 되게 크고 사실 램파드 얘기하기 앞서서 베니테즈도 꽤 커요.
베니테즈 진짜 그치. 최악의 감독입니다. 솔직히 에버튼 입장에서. 솔직히 안첼로티도 안첼로티, 베니테즈, 램파드 세 명이 그래. 맞아요. 근데 존재 웃긴 건 램파드는 그래 경험이 많이 없잖아. 어. 근데 안첼로티랑 베니테즈는 산전수전 다 겪은 다 사람들이란 겪었지. 말이야. 맞아. 안첼로티는 넣어냈고 베니테즈는 누가 리버풀 출신 감독 아니랄까봐 팀을 와해시키고 갔어. 아니 현지 리버풀 팬들이 아니 배법사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 막 정도까지는 이러면서. 아니어도 돼. 둘 다 레알 출신 감독들 아니야. 그러네. 근데 에버튼을 너무 작살냈어. 영순위는 감독 선임을 잘못한 보드진이죠. 그렇죠, 근데- 모시리. 네, 모시리. 근데 어. 1순위는 베니테즈. 일단 요즘에 하메스 인터뷰 보면은 프리시즌 때 첫날에 보자마자 나도 안 쓸 거니까 너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 그래서 하메스 나간다고 결심을 하고 리카디뉴하고 그래, 돌아가 나서 리카디도 있어. 리카디뉴를 그 말도 안 자이때는 돼. 지금 에버튼이 리카디뉴 대체자를 못 구해서 엄청 고생하거든요. 미콜렌코가 폼이 떨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리카디뉴를 자기 애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티븐 자라드가 있는 아스톤 빌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런 역시 리버풀이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경질됐던가 그럴 거예요. 구단도 이상하고 베니테즈는 더 이상해. 아니 그런 식으로 집단 구타하면 어떡해? 아니 이거야. 그러니까 안첼로티는 그 말미가 안 좋았지만 네. 어쨌든 이 사람이 부임을 해가지고 에버튼을 잘 이끌었었던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어. 근데 베니테즈는 그게 아니란 처음부터 말이야. 끝까지 망하게 만들었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베니테즈가 어쩌면 램파드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인정. 책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래서 이제 레스터로 넘어오면 레스터는 노저스가 전적으로 책임이 큽니다. 보드진도 물론 잘못이 있죠. 재정적으로 지금 레스터가 모기업의 그 경영 그렇지. 수익이 떨어지면서 네. 레스터도 재정이 좀 안 좋긴 해요. 그 킹파워 그룹이. 음. 근데 로저스에 대해서 보드진이 잘못했던 거는 경질 타이밍을 너무 늦게 잡았어요. 좀 일찍 잡았어야 돼요.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투엘이 떠나는데 로저스가 지금 남아있는 게 그래 말이 이게 좀 돼.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니 그 아마티 센터백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계속 쓰고 있고 네. 세인지 계속 안 쓰고 있고 은디디 계속 나와가지고 예전 같지 않은 은디디를 그래. 계속 실수하는 거 그냥 네. 바라만 보고 있고 로저스도 한계가 명확해. 너무 명확했어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팀을 약간 잡는 거는 나쁘지 않은 감독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수습이 안 돼. 언제나 마지막에 이랬잖아. 시즌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어,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노저스도 레스터에서 FA컵 우승이라는 엄청 큰 성과를 그건 남기고 그렇지만. 나름 굵직한 어떤 감동의 순간들을 만들긴 했지만 한계가 있다. 네. 레스터는 그래서 결국 강등이 됐는데 제 생각에 리즈 사우스햄튼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자체는 레스터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챔피언십에서. 네, 왜냐하면 네. 사우스햄튼은 지금 보드진 자체가 너무 큰 문제가 문제가 있거든요. 있죠. 지금 보면 뭐 구단 또 내부 인사가 정리된다 그러는데 역할 분담도 잘 안 돼 있는 느낌이고 여전히 그 책임자들 앙클슨 같은 책임자들이 계속 팀에 남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뉴스를 봤을 때 긍정적이지 않아요. 네. 리즈도 오르타 이번에 또 나간다고 하고 나갔던가 나간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구단 수뇌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리즈도 재정적인 문제 또 다시 구단이 올라와야 될 때 어떤 선수들 유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레스터는 어쨌든 가진 자원들을 봤을 때 딘 스미스를 아마 그대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팀들보다 그래도 다시 챔피언십을 뭔가 해볼 수 있는 기반은 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약간 리즈 소튼이랑 레스터의 차이점은 리즈 소튼은 감독을 너무 많이 바꿨고 맞아요. 레스터는 감독을 너무 늦게 안 바꿨어. 바꿔서 좀 그랬다는 점. 네. 샘 엘러다이스를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비그라시아를 중간에 빼고 빅샘을 빨리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쵸. 하비그라시아가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잔류 강등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승격은 진작에 이 뱅상 콤파니가 압도적인 팀을 만들면서 번니는 예전에 만들어놨어요. 네. 승격을. 승점이 100점이 넘어. 이미 일찍이 확정을 지었죠. 예. 네. 그 다음에 셰필드와 루턴타운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또 크리스 와일더의 셰필드를 셰필드.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는 폴 해킹바터. 그다음에 썬더랜드는 이번에 그 죽어도 썬더랜드의 어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고 네. 이 루턴타운이 올라왔거든요. 요게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피터 아저씨랑 방송을 하고 왔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피터 아저씨의 삼촌, 삼촌이 루턴타운의 팬이래요. 근데 좀 과격한 순혈주의 팬의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승격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표 사기 힘들다. 우리끼리 봐야 된다. 관광객 오고 네. 그러면 표 사기 힘들다. 그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너무 아주 엄청 자그마한 팀인데 네. 이 팀의 스토리가 우리가 두 번째 꼭지에서 얘기를 할 텐데 굉장한 스토리라인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루턴타운 한번 다려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유럽 대항전 그 다음에 잔류, 강등, 승격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봤으니까 루튼타운 요 팀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